안녕하세요. 뉴스포트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님께서는 이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? 예, 몇 번 있죠. 설계사분들은 이직할 때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최근에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잘하는 설계사분이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할 때 1년에 1억 혹은 2년 동안 있으면 2억을 먼저 지급을 하고 2억을 지급했으면 2년 동안은 그 회사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을 달성해야지만 이 정착지원금, 스카우트 비용을 환수하지 않겠어. 하지만 그걸 못하면 2년 이내에 나가거나 일정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하겠어 라는 얘기들 하거든요. 그런 계약서를 쓰고. 그런데 요즘에 이 계약서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요. 정착지원금 환수 분쟁이 상당히 많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메일을 받거나 전화가 올 정도예요. 굉장히 많네요.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많습니다. 예전에는 그 환수 조항을 설명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. 그때는 계약서도 아니고 당연히 설명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. 최근에는 그런 게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요. 불공정한 거 아니냐. 예컨대 이제 24개월을 근무를 하고 일정 성과 100% 얼마를 해야 된다 되어 있는데 내가 23개월만 근무하고 이직을 한 거예요. 24개월 중. 그래 내가 한 달 못한 거는 뱉어내겠다. 이런데 정착지원금 그 조항은 23개월을 근무를 했건 2개월을 근무를 했든 전체를 다 뱉어내야 된다.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고요. 2년 동안 정착해야 돼 라고 했는데 1개월 못 채우고 갔으면 1개월만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24개월을 전부 다 환수한다는 거죠?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 정착지원금이 있고요. 물론 이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. 또 성과 관련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0%를 해야 된다. 근데 내가 100%를 못하고 88%만 한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뱉어내더라도 나는 88까지는 했으니까 그 못 채운 12%를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데 전체를 다 뱉어내야 된다.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. 어쨌건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사인한 쪽에서 불리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인을 했으니까 다 뱉어내라 하는 게 환수를 청구하는 쪽에서의 주장이고요. 네. 반대쪽 입장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정착지원금 받은 배경이 이 설계사들은 일반 회사원이랑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예전 GA에서 다른 GA로 옮기면서 사실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유지수당을 사실 못 받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신계약이 발생하자마자 2월에 오는 굉장히 신계약 수당이 큰 게 있고 조금씩 누적돼서 쌓여있는 계속보험료에 관련된 수당이 또 따로 있죠. 소위 유지수당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포기를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내가 이전 GA에서는 일종의 안정된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새로운 GA를 가면 사실 세팅은 새로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보전해주기 위해서 정착지원금을 한 거고 정착지원금 액수도 사실은 이분이 그 유지수당 못 받는 거 그걸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나중에 이제 계약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직을 하면 사실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. 위촉계약서도 하고 뭐도 하고 무슨 유리선서에도 서명하고 그래서 서명할 거는 이만큼 가져온대 한 10개 정도. 네. 아무 생각 없이 다 서명한다는 거예요. 나는 그때 그게 그런 건지 몰랐다. 이제 또 설계사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죠. 이게 의외로 대법원 판결은 없고요. 하급심 판례가 있어요. 당연히 불공정하다. 그 사례는 이제 100의 목표치를 해야 되는데 88만 한 겁니다. 환수하는 측에서는 100을 전부 다 가져가야 된다.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첫 번째는 이거 설명 안 한 것 같다.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좀 명확하게 판단 안 했습니다. 안 한 것 같다. 두 번째는 설명을 했다 그래도 이 환수 조항이 불공정하다. 이 사람이 이룬 성과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왜 전부를 뱉어내게 하냐.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다.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. 그 과정에서 이 정착지원금 조항과 환수 조항도 약관이다. 이렇게 봤습니다. 어떤 계약서가 약관인지랑 약관이 아닌지는 사실 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. 네. 정착지원금도 약관으로 본 거는 되게 의미가 있고 그 판례는 그 법원에서 우수 판례로 이렇게 공보자료로 뿌린 그런 판례였어요. 유의미한 판례가 있습니다. 모든 경우에 그럼 환수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. 조항을 보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.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봐야 되고 이 계약서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작성되어 있냐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. 만약에 이런 불공정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환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계약서부터 찾아보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네요. 의외로 이 설계사분들 중에는 계약서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. 안 줘서 없는 분도 있고 또 자기가 잊어버린 분도 있고. 근데 모든 분쟁에서는 계약서를 봐야 되는 게 1순위거든요. 근데 이 계약서가 없어서 사실 되게 난감한 적도 많습니다. 계약서가 없으면 가능성은 없는 거죠? 그렇진 않습니다. 있는데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져요.
그리고 이제 판사님한테도 안 좋은 인상을 주죠. 아니 본인이 무슨 주장을 하는데 근거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. 네. 물론 이제 저희가 문서 제출 명령 이런 거 신청할 수 있는데 판사님께 보여주는 인상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. 최근에 이 정착지원금 환수 관련돼서 이슈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지회의들에 계신 설계사분들이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. 만약에 정착지원금 환수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